김경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발표. 연속해서 피로티스와 코맥스 발표 두 사례 발표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정했던 시간보다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발표 연관해서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노영진 우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님과 우리 장원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론 좀 듣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발표와 연관해서 두 기업에서 오늘 발표는 한 기업의 프로티스의 경우에는 우리 컨설팅을 직접 진행해 주셨던 우리 컨설턴트가 발표를 해 주셨고, 우리 또 코맥스의 경우에는 직접 기업에서 계신 우리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그 프로티스의 경우에 또 우리 양재현 팀장님 오셨고, 또 우리 또 코맥스의 경우에는 직접 컨설팅을 수행했던 우리 강수영 우리 또 표준협회 수석연구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따 토론자들이 토론이 있은 후에 관련해서 혹시 그 토론에서 나온 질의나 의견에 대해서 자유롭게 우리 오늘 발표자 외에도 우리 같이 기업에서 오신 분이라든가 또 콘서트 참여하신 분들도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채팅창에 공고를 해놨습니다만 혹시 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오늘 포럼과 연관된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의나 또 의견이 있으면 우리 채팅창에 의견을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진 교수님 먼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과기대 노영진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학자니까 기업 사례를 보면 항상 제가 속으로 참 감탄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저보고 이런 기업체 운영하라고 가령 한다면 할 수 있을까? 또는 컨설팅을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을까? 입으로는 열심히 떠들지만은 사실은 좀 실속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저희 학자가 대신 좀 할 수 있는 또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내부만을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자체는 많이 아는데 또 뭔가 좀 이렇게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혁신을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 갈 때는 항상 문제가 뭔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두 기업이나 또는 거기 컨설팅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폄훼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다만 여러 가지 좀 문제 제기는 좀 일단 해보는 게 여기 계시는 두 개 기업이나 컨설턴트 외에 또 밖에서 아마 저희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좀 서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거니까 좀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냥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좀 재밌는 사례들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터혁신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밖에서 막 기술들이 발전해가고 있는 이걸 어떻게 일터혁신에 결합해서 진짜 의미 있는 걸 만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과제로 있다고 보거든요. 기술혁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기술혁신 쪽에서도 보면은 이걸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가 자꾸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사람 문제가 그 주변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해서 기술혁신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요 부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남아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는 중국의 압박을 바로 지금 면전에서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술혁신하고 좀 더 높은 어떤 일터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좀 버텨내기 힘들 것 같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은 결합할 것인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일터혁신 할 때도 최근에 특히 스마트화되는 부분 있죠. 스마트 공장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일터혁신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식하고, 기술혁신 쪽에서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게 기술혁신에 무난하게, 그죠? 기술혁신에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의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속 좀 답을 얻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아직 답은 별로 없어요. 다만 이렇게 그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뭐 이렇게 생각되는 좀 아이디어들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한번 좀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고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먼저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필 옵틱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아까 이제 발표하실 때 그 스마트 공장이 도입된 후에 그 직무 내용이나 승인 요건의 변화가 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일태혁신을 했다는 그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에 사실 좀 주목을 해보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그게 일태혁신하고 스마트 공장이 결합하는 이렇게 그 고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다음에 좀 할 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받은 전반적인 느낌은 참 일대혁신을 잘하셨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일대혁신 내용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뭔가 이렇게 그 약간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스마트 공장과 일대혁신이 이게 어떻게 결합됐지 여기서 하는 그게 이렇게 그 분명히 드러나지 그러니까 설명이 좀 불충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실제로 그 문제의식이 좀 약했을 수도 있고 그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필옵틱스를 보면서 제가 받은 큰 느낌 중에 하나는 그래서 뭔가 중간에 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혹시 빠진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 부분하고 요 스마트 공장 요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있는 게 바로 작업 조직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그 작업 조직 또는 거꾸로 얘기하면 스마트 공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 조직 요 맥락에서 그럼 거기에 필요한 그 인적 자원 요구는 뭔가 그 고게 연결돼 갔으면 훨씬 더 자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매끄러웠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양쪽을 결합하는 것도 훨씬 매끄러웠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아까 간단히 설명을 하시긴 하셔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뭐였는지 그리고 이걸 그 뭐죠 이게 그 작업 조직 혁신까지 연결하는 그런 일은 아니 그건 제가 좀 이따 제가 보면서 느꼈던 점들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하고 별개로 그죠. 예, 그리고 이 코맥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뭐죠 회사 자체가 그 뭐죠 이게 좀 IT 관련 회사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스마트 공장을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네요. 그죠. 그 제가 저도 사실 꽤 스마트 공장을 많이 그 사례 연구를 하면서 돌아다녀 봤는데 이 코맥스만큼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사실 제가 그 처음 봤어요. 굉장히 이게 체계적으로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더구나 이제 그 제품 자체도 스마트화를 시켜내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보였는데 근데 첫 번째 하나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는 자관 스마트 공장 부분에서 제가 스마트 공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첫 단계는 제가 보기에는 그 생산 현장이나 이쪽에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전에 정보화 기술이나 뭐 ERP나 MES 또는 거의 그 필요한 사진에서 자동화 단계는 그냥 준비 단계이지 아직 스마트화로 못 넘어가는 거다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그 혹시 그 제품 쪽이 아니고 그 생산 공정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지능화를 스마트화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게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부분도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굉장히 일태혁신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거든요. 작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지능화시키는 콘텐츠로 삼기 때문에 일태혁신하고 이 지능화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혹시 그런 경험이 안에 있는지 거기에 일태혁신이 뭐 어떻게 필요한 건지 하는 그런 게 혹시 경험이 있으면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보 기술이 있잖아요. ERP나 MES 뭐 이쪽 관련해서 이제 지금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게 갖는 그 기술 혁신 자체에서 갖는 한계 있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한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태 혁신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한계가 도대체 해보시니까 뭐가 있었던 건지, 왜 여기에 일태혁신이 결합할 필요가 있는 건지, 뭐 어떻게 결합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말씀을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요게 이제 제가 질문의 그 두 회사에 대한 질문의 내용이고요. 제 시간이 개인적으로 저는 10분 내지 15분 주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좀 느꼈던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먼저 하나는 그 중소기업에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터혁신하고 기술혁신이 결합되려면은 양쪽이 상호 약점이나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서로 결합하는 거잖아요. 한계가 없으면 그냥 그거 자체로 가는 거지 결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건 이거예요. 먼저 그 스마트 공장, 특히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을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취약한 부분이 그 작업 조직의 합리화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스마트 공장은 이미 정보 기술은 사실은 작업 조직이 이미 공식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표준화돼야만이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어거지로 이걸 도입되더라도 사실은 나중에 활용이 제대로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작업 조직의 공식화와 합리화가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 함께 돼줘야만이 가능한 거고, 이거는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스마트 공장 기술혁신 관점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 일터혁신 쪽이나 또는 제조혁신 쪽에서 관여를 해서 그걸 계속 높여주는 게 되지 않으면은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당장 결합을 해놓으면은 정보가 수집되는 것 같은데 사실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제가 보기에. 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걸 함께 해주는, 그러니까 기술은 그야말로 기술이지, 그게 그 작업 과정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는 기술일 뿐이지 그게 전체가 될 수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작업 조직의 어떤 합리화하고 굉장히 정합성을 갖지 않으면 힘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보니까, 지금 코맥스는 제가 보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요. 그게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그 일종의 하청기업이에요. 하청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보면 성격이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품종 소량 생산하면은 표준화가 어렵고 그 다음에 문서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중소기업은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 정보화 기술을 사용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점을 개인적으로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제가 받은 큰 느낌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차피 이게 하청기업이다 보니까 하청기업은 원청기업하고 정보를 결국은 이게 코드를 동일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 하나의 공장 개념인데 이게 인위적으로 다 이렇게 뽀개진 거죠, 그죠? 이게 정보를 따로 관리하면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심한 경우에는 그 2차 벤더 같은 경우에는 원청기업 개수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드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도저히 이 2차 벤더에서 이 정보 관리를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렇게 굉장히 무한대로 늘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계 속에서 중소기업에서 정보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좀 무리 같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특목적으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오히려 접근해 주는 게 저는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그러면서 답을 점차 찾아가는 게 저는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보기엔 일터혁신이 해야 될 일이 꽤 많다. 제 느낌은. 그게 뭐냐면은 이것도 어차피 어떤 특목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문제의 영역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는데 인적 요소하고 이 기술적 요소를 어떻게 결합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아간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터혁신 전문가들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영역이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입 단계에서 상당히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시간이 막 쪼달리지 않네. 급하게 돌아가야 되는 얘기.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요 스마트 공장 도입할 때 그 작업 조직 혁신 쪽에 대한 훨씬 많은 문제의식을 가져주는 게,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종류의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태도와 역량이 필요한가를 보면서 교육 훈련과 또는 인사관리 어떤 혁신들을 이루어지는, 이렇게 세트로 가주는 게 저는 맞는 게 아닌가. 제가 아까 그 필롭틱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거든요. 혹시 근데 제가 아마 오해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일터혁신의 나름대로 한계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싶은데, 일터혁신은 제가 보면 어쨌든 이 기술혁신이 최근에 발전하는 것을
빼고 순수하게 인적 요소만 가지고 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술 혁신을 충분히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상태 속에서 발전해 줘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기술 혁신을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싶은데, 근데 제가 요 얘기만 하고 그냥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포스코를 갔어요. 포스코를 가서 저는 상당히 좀 그 놀라움을,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은 좀 중소기업에서 포스코를 한번 다 그 단체로만 방문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것 때문에 게 아니고, 그 뭐죠? 아까 얘기하는 뭐 이렇게 정보화 기술하고 별개로 작업 현장에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지능화를 시켜내요. 지능화를 시켜내는데, 그 지능화를 시켜낼 때 이게 전부 다 일택신 과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 지능화를 시켜내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초기에는 보면은 그 IT 기술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많이 했대요. 근데 사실은 지능화하는 콘텐츠는 전부 현장 작업자들이 그걸 해줘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현장 작업자가 하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래서 IT 전문가하고 그 현장 그분들 얘기는 도메인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메인 전문가가 이게 쌍으로 이루어서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점차 보면은 현장 전문가들이 IT 기술을 배워서 하는 이분들이 가장 뛰어난 성과를 이렇게 낸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가는 방향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 작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 있죠. 이거를 그러니까 지능 기술로 바꿔내는 과정을 하고, 거기는 현장 작업자가 그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그러니까 아까 지능화의 굉장히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의 자동화 기술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무나 짜가지고 그냥 들어오면 돌아갔어요. 지금은 그 기업의 노하우를 이렇게 데이터화해가지고 그걸 기계학습시켜서 지능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 특수성이 강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이게 일태혁신하고 결합했을 때 굉장히 파워풀하게 결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다는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가 보기엔 이건 좀 단계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정보화 기술 끝나면 그 다음에 뭐 지능화 기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형 관점에서 보면은 굳이 정보화 기술 없어도가 아니고, 지능 기술을 하면서 그냥 그거 자체로서 정보화 기술을 바로 마련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하는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 그리고 이 스마트 공장도 그냥 기술로만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럼 결국은 사람과 이걸 결합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엔 일태혁신과 스마트 공장을 결합할 여지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시간이 약간 좀 더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장훈 박사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경산호위 그 수석 전문위원 장홍근입니다. 오늘 그 피로팁스 그리고 코맥스 그 두 개 기업의 일터 혁신 사례, 그 스마트 공장과 일터 혁신의 연계 우수 사례 발표를 아주 잘 들었고요. 저는 이 그 두 개 기업과 같이 나름대로 그 굉장히 경쟁력 있는 이런 그 중견 기업들이 그 정부의 그 스마트 공장 지원, 그리고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나름대로 이거 성과를 거두고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뭐 이 분야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연구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그 성공 사례들이 좀 이렇게 널리 전파되어서 이게 스마트 공장 그리고 그 일터 혁신이 그 결합한 이런 모델들이 확산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그 중소 그 제조 업체들의 어떤 혁신 역량 그리고 또 기업 경쟁력이 앞으로도 계속 높아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좀 토론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그 피로팁스 사례의 경우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2018년도에 그 일터혁신 그 컨설팅을 받고, 아니죠, 2018년도에 스마트 공장 그걸 했었죠, 그죠? 그리고 2019년도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작년도에 그 스마트 공장 고도화 및 그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이렇게 점차 이렇게 그 스마트 공장 사업과 컨설팅 사업을 무려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쭉 이렇게 이어서 하는 이 모델이 저는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고, 이게 그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식의 좀 지속적으로 그 스마트 공장과 그 일택시를 좀 연계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내는 것이 앞으로도 좀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그 굉장히 아주 그 체계적으로 작년도요 그 일택신 사업을 한글로 이렇게 그 잘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여하튼 이게 단발성의 그 뭐 컨설팅 지원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 중장기적인 그런 그 전망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코맥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거를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그죠? 여기는 사실 그 표준협회가 지금 이제 그 컨설팅 뭐 이렇게 그 지원 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협회의 일택신 부분은 굉장히 그 녹아 들어가 있는 듯이 이렇게 볼 정도로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코맥스가 주도적으로 해온 그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쭉 이렇게 그 소개가 돼 있어서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이 주도한 그 일종의 그 스마트 공장의 아주 성공적인 그런 그 사례로 저는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 중에서 특히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든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비즈니스 생태계를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저는 이게 그 디지털 DT가 성공적으로 코맥스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전개될 수 있었던 중요한 하나의 그 단초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그 DT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그 DT가 왜 필요한가, 왜 코맥스에서 DT가 필요한가에 대한 그 구성원들의 의견들 그리고 니즈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그 상향식 구조화 방식으로 특히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거 높이 평가할 만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DT 이퀄 기술 이퀄 IT라고 하는 사고의 함정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는 전적으로 정말 이런 그 일택신 쪽에 접근하는 저희 그 사유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완전히 그 일치하는 그런 것인데, DT야말로 IT이자 동시에 그 비즈니스이고 그리고 HR 이 모두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통찰이 참 그 중요한, 그리고 이것이 아마 다른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전파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DT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DT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렇게 철학과 그 접근법도 그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것으로 저는 하여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 혁신은 그 뭐 독일이나 좀 이렇게 일본과 달리 기술 혁신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작업장 바깥에 기술 혁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게 노동자들은 기술 변화에 그 적응해야 하는 일종의 그 종속적인 주체로 이렇게 그 간주되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술 혁신 수준은 굉장히 높지만은 그 노동자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뭐 작업 환경 그리고 자발적인 개선 활동이나 어떤 참여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게 다루고 있는 그 스마트 공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업은 주로 그런 그 뭐 그 ERP라든가 뭐 MES 이런 그 시스템 도입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그 시스템을 운용할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그 역량이라든가 어떤 혁신 동기 뭐 이런 것들을 일깨우는 데는 상당히 좀 소홀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그 결과 뭐그 스마트 공장을 위한 그 시스템은 뭐 도입해가지고 장착을 해 두었더라도 그 잠재력을 충분하게 제대로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고가의 그 뭐 시스템을 그 도입을 해놔놓고 그냥 몇 년 뒤에 방치되는 그런 사례들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스마트 공장이 그 도입과 그다음에 그 일특신 이것이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렇게 그 뭐 공감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스마트 공장 사업과 일특신 이 사업의 연계, 뭐 사람 중심의 뭐 스마트 공장 이 사업이 과연 성공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보면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아마 좀 내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지금 소개된 이 두 사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검토하고 좀 이렇게 분석해보고 해볼 가치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째는 이 두 사례가 굉장히 좀 달리 보였어요, 저한테는. 이게 제가 좀 뭐 잠깐 이렇게 자료 보고 뭐 설명 들은 그걸로서 이렇게 단언하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컨설팅 그 폼이 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스마트 공장 사업도 웅진에서 아마 이렇게 그 시스템 도입하는 그런 쪽으로 뭐 하고, 그 뒤에 이게 사실 연계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연계가 아까 그 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드러나질 않고. 그에 반해서 그 코맥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표준협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굉장히 깊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도움을 주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코맥스가 나름대로 확실한 그런 어떤 DT에 대한 어떤 철학과 방향성 이런 것을 가지고 주도를 해나간 그런 어떤 이게 유형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둘 다 나름대로 이렇게 스마트 공장에 대한 그런 어떤 이렇게 필요성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혁신과 결합해야 할 것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유형적인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렇게 저는 궁금하면서 한번 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스마트 공장과 일터 혁신과의 어떤 그 상호 작용 내지는 영향에 대한 거거든요. 이 스마트 팩토리가 2018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일터 혁신을 했고,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고도화, 스마트 공장 고도화와 일터 혁신 연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일터 혁신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제가 그 필옵틱스 쪽에 묻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일터 혁신은 그 스마트 공장 고도화에 일정하게 영향을 주었는지,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은 나름대로 뭐 하려고 하긴 했었는데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그 나라에서 지금 일택신 컨설팅 그 지원 사업은 대부분 저희 컨설팅 그 외부에 컨설팅 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 필옵틱스 같은 경우가 이제 저는 뭐 하나 그 같은 그 대표적인 그 유형 중에 속하리라 생각되는데, 비록 그 이런 식의 그 일택신 컨설팅 사업 중심의 그 일택신 사업이 오랫동안 또 지속돼 왔고 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과제가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뭐 1년 또는 2년에 걸쳐 가지고 일택신을 했을 때, 컨설팅을 했을 때 마냥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일정하게 그 기업에 내부화되고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져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그 일체신 컨설팅을 받은 다수의 기업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체신 컨설팅의 어떤 그 내부화, 착건, 뿌리내림, 그리고 스스로 일체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을 좀 이렇게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뭐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토론자 토론 감사드립니다. 아주 뭐 좋은 여러 가지 좀 문제도 해주셨고요. 또 전반적으로 스마트 공장과 일체혁신이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는지 또 현장 경험들까지 해서 또 현장 조사하신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또 의견도 좋은 코멘트 주신 것 같습니다. 순서를 먼저 그 피로틱스부터 해서 몇 가지 질문 나왔는데 질문에 대해서 좀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 준비하면서 이 질문은 꼭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질문을 두 분께서 딱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이제 피롭티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흐름에서도 좀 보신 것처럼 스마트 공장과 일터 혁신이 동시에 사실 진행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ERP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 19년도에 이제 저희가 ERP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기대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의 어떤 원활한 운영이라던가 표준 프로세스의 정립이라던가 이런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실 1년이 지나서도 그 기대했던 모습이 좀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왜 우리의 ERP 시스템이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 분석들을 좀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작업 조직 관련돼서 어떤 SOP가 명확하지 않고 뭐 이런 이슈도 이제 있었고요. 또 하나가 그 내부의 직원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면은 적극적으로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 있는 원인도 있었고 그 동기부여가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확장되면서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저희가 도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좀 접근을 했는데 사실 그 말씀하셨던 그 작업 조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판단했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이제 그 뒤쪽이고 먼저 직원들의 의욕을 높이는 쪽을 먼저 가장 급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좀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1년도에는 피롭티스가 이제 일터혁신 컨설팅에 이제 신청 참여를 안 했는데 내년에는 사실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그 말씀하신 그 작업 조직 관련된 컨설팅이 좀 내년에는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내후년에 다시 발표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피롭틱스 양지현 수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내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시니까 이제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그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면서 이제 수주부터 출고까지의 전체 과정에 대해서 그 경영정보 시스템을 전부 다 구축을 했고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경영정보 시스템을 도입한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잘 안 돌아가는 이유가 직원들이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 전에는 쉽게 그냥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뭔가를 더 하고 가공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또 보고하고 승인받으라고 하니까 귀찮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나온 결과물을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또. 예. 그 전에 인사적인 문제에서는 너무 이제 그 개별마다 전문성을 좀 부여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직군이라든지 직무라든지 모든 것들이 미세 분류까지 가다 보니까 뭔가 그룹을 만들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은 우선 모듈 단위로 그것들을 집계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원인 같은 것들을 정의했다고 본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일터혁신 컨설팅이 나오면서는 일터혁신 컨설팅은 거기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분들을 다 붙였었어요.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 성공을 그 목표에 대한 그 달성을 어떻게 이끌어내 가는지 이런 R&R 정리 같은 것. 그러니까 조직 R&R 먼저 다시 한번 했었죠. 일터혁신 컨설팅에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성과 목표라는 게 다시 한번 도입이 됐어요. 왜 이 일을 하고 어디까지 달성하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스마트 공장도 그렇고 일터혁신도 그렇고 발표된 된 내용대로 그대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도 직원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처음에는 그 스마트 공장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ERP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현장에서는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이거야 라는 대답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유를 알고 어떤 목표를 행하는지도 알고 있고 나는 여기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죠. 당연히 그런 그 뭐랄까 순환의 고리가 풀렸다라고 아마 좀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예, 코맥스. 예. 네, 한국표준협회 강수영입니다. 그 토론을 해주셨던 두 분 토론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히 이제 장훈근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맥스가 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좋은 모범 사례로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맥스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여정이 지금 아직까지는 여정이지만 이가 일터혁신에 주는 몇 가지 어떤 시사점 부분이랄지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일터혁신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구나 하는 부분을 조금 저희가 공유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코맥스는 굉장히 조직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기업이고 또 굉장히 조직의 주도성이 높고 직원들의 아주 주도성이 높아서 직원들이 스스로 이제 물음을 던지고 해결하는 그런 의지가 높은 그런 기업인데 일터혁신에 있어서 이것이 주는 시사점은 그 조직 문화가 일터혁신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가면은 때로는 저희가 의사 약사로서 기업에 어떤 처방전을 주고 답을 주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이제 코맥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이드 역할을 비교적 좀 충실하게 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기업이 직원들이 정답을 주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을 찾아가고 이런 역량을 기르는 데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직 문화 속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 왔고 형성되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터혁신에 있어서 그 스마트 공장과 일터혁신 연계하는 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일터혁신의 많은 부분이 정답을 주거나 그런 해결보다는 어떤 문화적으로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성과를 크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컨설팅 기관으로서 코맥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것을 프로세스로 인식하게 한다는 부분을 가장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제 뭔가 짧은 기간에 일터혁신이라는 걸 통해서 결과물을 내거나 답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 조직이 걸어가야 될 하나의 프로세스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많은 중점을 뒀고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원과 어떤 그 업무 직무의 담당자들 목소리가 많이 청취될 수 있게끔 그리고 소통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아까 제가 코맥스는 의사 약사보다는 가이드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필요한 자원들과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그런 역할들에 좀 많은 중점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은 많은 자원과 의사결정과 비용 투입과 뭐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고 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으면은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고 결국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뭐 제도 설계와 어떤 제한점을 던지고 마는 것으로 끝날 텐데 코맥스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소통 과정과 그리고 그게 뭐 그것이 계속 조직 문화 속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단순히 재원으로 거치지 않고 액션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코맥스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또 하나 코맥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코맥스가 이렇게 챔피언을 육성한다든지 어떤 우리 코맥스 앞쪽에 그 기업을 설명하셨지만 우리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도 받은 기업이지만 다양한 우수 기업으로서 많은 상도, 포상도, 인정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가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보여주면서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고 또 스스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또 인정과 보상으로 또 와닿게끔 하는 그런 활동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일터혁신에 있어서 외부적, 내부적의 인정과 성취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코맥스가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프로세스를 인식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컨설팅 기관에서 좀 많이 했던 부분은 직원 역량 개발이랄지 이 데이터 중심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데이터 기반의 중심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을 단순히 채용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준협회 갖고 있는 자원들과 뭐 역량들을 제공을 하고 외부에 있는 자원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이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것을 또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필요하면 기업의 수준을 진단받을 수 있는 자원 그리고 구축에 필요한 네트워크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 좋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교수님과 그리고 위원님 말씀을 감사히 들었습니다. 지금 노영진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서 조금 답변을 제가 드린다고 하면 사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들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패닉에 빠진다라고 하는 게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을 하게 되면 사람이 결국은 줄게 된다든지 인력 보급에 있어서는 좀 뭔가 진보적이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것에 이렇게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희들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방향의 전환을 완전히 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공장인 경우에는 생산성이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운영을 하기 이전에 생산 직원, 현장 직원이 저희가 이제 75명이었습니다. 생산 현장분이.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을 하면서 자동화 운영을 하고 공정별로 반자동화를 해서 생산성을 올리는데 기계의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단점은 시간이 8시간씩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노무비가 정해져 있는데 기계는 24시간입니다. 그에 대한 장점을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는 주간 운영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자동화를 운영을 하면서 주야 운영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만큼의 생산성은 아니지만 기계를 주 24시간 가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돼서 주간 단위보다도 저희가 174%의 생산성을 향상을 시켰어요. 그리고 인원을 주간에 있던 75명을 주야로 운영을 하면서 편성을 하고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걸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주간에 45명, 야간에 45명 해서 오히려 인원 충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생산성은 그전보다 174% 올라가게 됐고 그게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협업이 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과제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거는 그 회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게 가장 큰 스마트 팩토리의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해서 저희가 이제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도 코맥스 같은 경우에도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문 생산이거든요. 고객으로부터 들어온 주문 형식으로 생산을 하는데 저희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협력업체는 더 열악하겠죠. 그래서 그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장 좋은 건 처음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협력업체에 가서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저희가 해줬습니다. 해줬고, 근데 그 협력업체에 있어가지고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계속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숙련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본연의 스스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그 투자비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저희가 찾아 들어갔던 건 정부와 같이 합작을 통해서 정부 지원금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다. 중소기업에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줬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이 시작은 코맥스에서만 주도를 했지만 나중에 같이 결과론적으로는 거기에 해당되는 협력업체들도 같이 레벨이 업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이라는 것은 컨설턴트는 길라잡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와 실행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돼야 되는 거지 컨설턴트가 이렇게 저렇게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컨설턴트에 있어 가지고 가장 실패 사례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설턴트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럼 우리는 그냥 그거대로 하면 되지가 사실 실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표준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컨설팅과 자문과 이런 것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길라잡이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길라잡이의 가장 중요성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길을 알고 가면 길라잡이가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길을 잘 모르죠. 뭔가 열심히는 하고 싶은데 길을 잘 모르는데 그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잡아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과 같이 손을 잡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표준협회와 같이 진행했던 것은 매우 만족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움의 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든다가 저희가 컨설팅을 받으면서 가장 컸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토론과 우리 그래서 발표자들 또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신 기업 관계자분들의 말씀 들었습니다. 잠깐 이 자리에 좀 사실은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 이제 참석해 주신 분들 계신데 좀 질문이나 혹시 코멘트 있으면 좀 얘기 듣고요. 정관에서 우리 토론자나 발표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최어진 사무관. 예, 안녕하세요. 일터혁신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최어진이 사무관입니다. 제가 스마트 공장, 저희가 스마트 공장과 일터혁신 연계를 18년도, 19년도 이때부터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렇게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양적으로는 좀 있어도 뭐 질적으로는 솔직히 잘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기술화는 기술화대로, 또 인사노무 관리는 인사노무 관리대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랬는데, 오늘 두 사례를 접하고 또 두 기업에서 일터혁신이 나름대로 매출 향상이라든지 이렇게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해서 정책 담당자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아까 뭐 교수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화가 기술화가 잘 진행되려면 당연히 이제 뭐
필요성을 알고 또 업무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로자들 노동자들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여전히 그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도 조금 느낀 부분이고 스마트화 기술화랑 그리고 인사 노무 관리의 연계는 조금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는 좀 단편적일 수도 있는데 예컨대 뭐 어느 시간에 불량률이 많다. 그 불량률이 많은 원인을 살펴보고 뭐 그 시간에 뭐 작업 조직을 뭐 예컨대 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뭐 교육을 한다든지 뭐 특정 시간 어떤 사람이 특정 작업 시간대에 효율이 높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배치를 한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화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사 노무 관리랑 연계돼서 좀 더 효율적인 인사 노무 관리를 하면 그게 회사나 근로자한테 전부 윈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예. 저는 예. 참여화 혁신의 박완순 기자라고 합니다. 저 오늘 사례를 재밌게 들었는데 이제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공장 현장 안착 위해서 이제 직무하고 직급 그리고 교육 훈련 중심으로 이렇게 일터 혁신을 이뤄낸 사례를 좀 들었고 코맥스의 경우에는 DT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좀 들어봤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네, 사람과 이제 조직이 중요하다라는 좀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오늘 자리가 이제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수 사례가 당연히 전파되고 공유되는 건 또 이제 좋지만 이제 잘된 부분에 대해서 부각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터 혁신 이제 그 과정 중에서 혹시 겪었던 난관이 있으시면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난관이 뭐였고 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듣기만 했을 때 느낌적으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대중들이 일터 혁신과 이제 넓은 의미의 경영 컨설팅을 좀 혼동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일터 혁신이라는 걸 했을 때 일터 혁신의 특장점은 무엇인지 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혹시 있으시면 한 번 정도 더 받고요. 아니면 일단 먼저 토론자분들, 우리 발표자들 아까 토론에 대해서 또 의견 주셨는데 아까 혹시 답변 들으시면서 뭐 추가적으로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원순 기자님도 질문하셨는데 질문 내용과 연관해서는 우리 한번 발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혹시 노 교수님 좀 보완해서 말씀해 주실 내용들 있으면. 부분이 없더라도 피롭틱스 아까 얘기하는 그 내용 그렇게 결합된다면은 상당히 그 결합 여지가 크다는 느낌을 받고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렸나 보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터 혁신하고 그 스마트 통장을 결합할 때 중간에 작업 조직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전히 작업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근데 그 작업 조직 혁신이 없더라도 일터 혁신하고 스마트 통장이 결합할 여지가 꽤 있는 것 같다. 아까 필롭틱스 보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의 기술을 운영하는 어떤 동기 문제나 태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상당히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 근데 다만 이제 그걸 그 ERP나 MES를 운영하게 하는 데는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뭘 할 건가? 그때는 이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뭔가 혁신을 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중소기업에서 또 원청기업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분량에 대한 추적 관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정보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그 부분이고, 그럼 그 추적 관리를 했을 때
그 불량의 원인을 하고 그걸 찾아내서 답을 찾는. 근데 그 답을 찾을 때 그냥 그 작업적 혁신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해서 기술 혁신과 그 일터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걸 찾아내는. 저는 아마 희망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점에서는 저는 중소기업들에서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번에 그 포스코 갔다 오면서 저도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배워서 같이 아예 한번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저희처럼 그 원래 데이터 분석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꽤 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기업이 현장에 문제하고 결합을 해서 그 답들을 찾아가는데 저건 상당히 저건 그걸 키우는데, 그러니까 그런 특히 현장 전문가들이 그런 능력을 갖게 키워주는 역할이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막 누구라도 나서서 지금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금 프로그램이 파이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어렵지는 않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지금 저도 그걸 좀 조만간 지금 배워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가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가르쳐 주겠다는 학다까지 받은 스타일이다. 그래서 좀 그래서 저도 현장에 좀 더 관심 갖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그 일터 혁신하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를 모아만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죠. 이걸 모아서 쓰겠다는 게 지금 의미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부경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기술 혁신하면은 인력 줄이는 문제 쪽을 많이 그 두려움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미국 무슨 사례 보고를 MIT에서 사례 보고를 한 페이퍼를 보니까 굉장히 제가 그 용어를 쓰고 싶은데 그분이 딱 써놓은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중소기업은 자기가 이게 굉장히 많은 나라에 굉장히 많은 기업을 조사를 해봤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데 굳이 사람 줄이면서까지 기술 도입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가 뭐냐면은 중소기업은 이제 자동화가 될 만큼 상당히 됐다. 중소기업도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주로 그 자동화라기보다는 자동화 기술을 스마트화하는 데 포인트가 있고, 스마트화로 넘어갈 때는 인력 줄이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술 혁신에서 사람 줄이는 이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저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높여서 오히려 그럼으로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도 되는 게 아니, 너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좀 너무 강조하는 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김부경 본부장님이 하시면 그 말씀 다 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고,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전제가 되려면은 그렇게 생산성이 올라가도 그걸 팔 수 있는 판로가 있어야 된다는, 그만큼 경쟁력을 가져줘야만 좀 가능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수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가 저는 기술과 진짜 우리 고용 문제가 굉장히 좀 서로 순수한 구조를 만들어서 상승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호창 본부장께서 스마트 공장과 일터 혁신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제 기술 그리고 사람 조직이라고 아주 적확하게 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신은 기본적으로 기술공학적인 합리성에 굉장히 아주 좀 기반을 두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다분히 시스템 공급자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는 그런 한계를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서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기술 시스템을 이렇게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이게 사용 공급자뿐만 아니라 사용 기업과 사용 기업의 노동자들의 보이스를 충분하게 이렇게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번 오늘 코맥스 사례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서는 좀 선도적으로 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코맥스에서 그 DT 이거를 이제 25년의 그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벌써 이제 시작한 지도 몇 년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다른 그 우리나라 이게 기업들, 중소기업들과는 달리 그런 그 현장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그 목소리 참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양태라든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그 긍정적인 효과,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다른 전체적인 또 다른 질문은 없으시죠? 예, 그러면 일단 그 아까 우리 박 기자님 질문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아까 약간 답변이나 발표 과정이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주로 일터혁신 과정이라든가 일터혁신만을 좀 넓히면 스마트 공장 추진 과정에서 좀 벌어졌던 좀 장애라든가 좀 난점들 이런 사항들 아마 질문들 뭐 컨설팅 전반적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좀 아마 이번에 발표한 거에서 그 첫 번째 질문 좀 포커싱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필로틱스나 우리 코맥스의 경우에 좀 주로 이제 저런 성과나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부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하는 과정에서 좀 난점이나 어려운 점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좀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난관은 모든 게 다 난관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스마트 공장과 일터의 연계 이 관계뿐만이 아니라 좀 포괄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인사 조직이든 그 스마트 공장이든 그 조직이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경영자가 보는 그러니까 원하는 모습과 그리고 직원들이 원하는 모습이 이제 일치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는 어느 한 방향에 치우쳐서 이거를 설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영자가 원하는 모습과 직원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들을 변화에 이제 어떤 조율자 역할을 하는 어떤 내부 담당자들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가 굉장히 컨설팅을 하면서 좀 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이든 어떤 이 조직의 변화의 결과에 대해서 결국에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제 좀 적극성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적극성을 보이려면은 일단 직원분들이 근로자들이 납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옵티스를 진행을 할 때는 좀 가능하면은 중간중간의 과정들을 좀 오픈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킥오프뿐만이 아니라 그냥 컨설팅을 한다.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만 그냥 직원들한테 통보해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당연히 뭐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진행 과정에서 그 근로자들의 좀 피드백을 받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나중에 이 완성된 모습을 봤을 때 그 우리 회사의 제도를 만드는데 본인이 나도 좀 기여를 했다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데 좀 주안점을 두고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인원 얘기 많이들 해주셨는데 저희 회사 자료가 좀 잘못돼 있네요. 예, 인원수가 2017년도에는 412명, 2020년도에는 362명. 너무 가파르게 감소를 해서 혹시 오해해서 인원수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자료는 좀 오류이고 지금 현재는 상시 근로 인원은 480명. 2017년도보다는 한 대략 한 20% 정도는 더 많이 인원이 더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계속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회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성장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공장과 일터 혁신을 참여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려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담당이긴 하지만 담당자가
컨설팅 하자고 최초 제안하기는 사실 고민 좀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누군가의 지시로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 회사에 지금 이런 컨설팅이 좀 필요하겠다. 좀 먼저 회사에서 먼저 찾고 그다음에 컨설팅 기관하고도 다시 한번 사전에 우리는 이런 목표가 있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라고 한번 제안도 다시 한번 받고 사전 조율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도 가능하고 이제 회사가 목표로 하는 것도 이 컨설팅을 통해서 도달 가능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누군가가 지시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의무감에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직원들 공감도 되게 높았고요. 현재도 만족도도 되게 높고 담당 부서로서 뿌듯한 거는 연봉 항상 연봉과 승진 때 항상 이제 이의제기 기간 한 달, 그 다음에 보정 기간 한 달, 한 2달 정도는 항상 저희 그런 소모적인 기간이 좀 있었는데 컨설팅 완료되고 나서는 한 2주도 이제 걸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탑다운으로 찍어 누른다는 표현이 아니라 수긍하고 아 그렇구나 이런 수긍하는 인사제도가 그 다음에 그런 문화가 정착됐다는 게 가장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틀린 내용이라서 좀 네.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사실 가장 어려웠던 거는 참여도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웠습니다. 전 직원들의 참여도. 저희가 아까 자료에도 있었지만 설문조사를 하는데 56명 대상. 이게 저희가 직원을 하면 186명이고 이제 관리직이 186명이고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가 한 90명 정도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참여하시는 분이 56명이었고 또 DT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게 뭡니까라는 질문에 있어가지고 또 답변을 주신 분들도 사실 120명이 채 안 됐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저희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를 다 참여한다라는 거는 그것도 사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관심이 많으시고 관심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여를 하셨지만 참여하지 않고도 그냥 회사는 돌아가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만족을 줄 수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까지는 다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그래도 제일 어려움이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노무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오늘 발표 자료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 사무관님 말씀대로 해서 노무 복리 복지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게 내가 참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사실 복리 복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업과 그리고 이제 경영을 하신다거나 뭐 리더쯤이 되는 분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회사의 이윤 창출이 제일 첫 번째고 또 노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면서 회사의 비전이 어떻고 그게 제일 크거든요. 근데 사실 현장에서 하시는 종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월급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쉬는 날 잘 쉬고 내가 있는 곳에 깨끗하게 있고 나 밥 먹을 때 좋은 밥 먹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회사 맞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가 빠졌던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자료가 아니라 표준협회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사실 좀 많이 했었고요. 내부적으로도 작업장에 조성을 좀 많이 꾸린 것도 이제 그린센터라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거든요. 그린센터 표준협회에서 아시죠? 그래서 1,000만 원 지원해주고 우리 회사가 2,000만 원 투자해서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복리와 복지를 어떻게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또 먹거리는 얼마나 좋게 만들어주고 또 휴무는 또 어떻게 줄 것인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시기에 안 해드리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맞춰서 휴무도 하실 수 있게끔 조성도 꾸며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너무 회사 기업 운영 정도 부분에서 좀 초점을 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하고 노무 그다음에 복리 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신경을 쓰는 게 기업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스마트 공장에서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에서 이터혁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주제라고 생각되고요. 이 문제는 뭐 어느 누구도 오늘 여러 토론자도 말씀해 주시고 또 발표도 말씀해 주시고 두 기업은 그 성공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 잘 이렇게 지금 밀고 나가시고 있는 중이지만 사실은 뭐 딱히 이것을 하면 뭐 된다. 뭐 하나 이 길을 가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뭐 나아진 답이 지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두가 사실 도전적인 과제고 그것을 각 기업에서 사람도 고민하고 사실은 안고 해결해 나가려고 힘쓰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터혁신도 같이 이 문제를 같이 지금 부둥켜 안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스마트 공장에서 이런 기술 혁신의 문제, 전 세계적인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떤 사람과 조직, 기술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또 이터혁신에서 중요한 주제인 어떤 노동자, 근로자들의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런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다만 그 방법론, 현실적인 어떤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사례들, 다양한 경험들, 또 다양한 거에 대한 또 성찰, 또 다양한 논의들이 좀 이렇게 뒷받침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노사발전제도 수행기관 오늘 이터혁신 컨설팅 같이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 모두가 같이 힘써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유익한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뭐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한 번에 무슨 해법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많은 문제제기 또 많은 경험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들, 앞으로 스마트 공장과 이터혁신과 관련된 이런 것들 더욱더 많은 기회를 좀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3차 포럼들은 이렇게 해서 좀 자리를 정리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1차, 2차, 3차 제가 매번 포럼을 하면서 과연 매월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사실적으로 의구심과 걱정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포럼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상당히 좀 하면서 유익한 정말 자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되고요. 오늘도 제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셔서 이제 뭐 지난번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서는 충분한 인원수가 좀 모이기가 힘들어서 제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주셔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계속적으로 제가 가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4차 포럼은 저희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시간도 저희가 정해져 있어요. 오늘도 뭐 거의 4시 딱 맞춰서 끝나는 상황인데요. 2시부터 4시까지 한 2시간 정도 매일 진행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4차 포럼은 제가 7월 달에, 7월, 마찬가지 7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4차 포럼 예정은 미리 제가 공지해 드리면 평생학습입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스마트 공장 연관해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 필요한 역량 개발 연관해서 교육 관련 부분들 올해도 발표해서 나왔지만 다음번에는 뭐 스마트 공장 한정된 주제가 아니라 우리 이터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학습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더 강화시키는 그런 좋은 사례들 또 두 기업의 사례를 뽑아서 다음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코맥스 김부영 본부장님 또 우리 CNP의 이윤영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관련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 또 수석연구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좋은 토론해 주신 우리 노영진 교수님, 장홍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토론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토론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